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배우고 싶다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이라는 주제로 앨리스 원격 평생교육원 김규진 COO님께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귀한 정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앨리스에서 사업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규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산에서 의미 있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코딩 교육 플랫폼입니다. 앨리스는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학교, 그리고 정부기관까지도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질문 또는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왜 앨리스는 디지털 교육에 집중하는가? 여러분들도 다양한 교육기관, 다양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시간을 보내왔셨는데요. 왜 지금 이 순간 디지털 교육이어야 되는지 저희는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올해 초 있었던 빌드업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테크 이외 분야 기업에서의 개발자 채용 그리고 수요가 테크 기업에서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채용이 기계공학 엔지니어 채용보다 약 35%가 많았다라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발표를 실제로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는 엔진, 타이어, 차체, 그리고 일부 기계 또는 전기장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실제 기계공학 또는 어떤 기계공학과 관련된 채용보다 디지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현상을 저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과연 글로벌 또는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되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저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저희가 매일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 또는 회사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잡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부분 K모 회사의 택시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과거에는 어머니들 또는 아버지들이 가서 실제로 세탁을 맡겼던 것들을 이제는 내 집 앞에 미니 세탁소처럼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엘모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집을 구하거나 어떤 전세, 월세를 구해야 될 때 부동산을 실제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구했던 거 비해 이제는 다 앱으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한국에서도 실제로 디지털 전환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중심의 기업들이 기존 우리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펌인 맥킨지에서는 2018년 이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조직은 웹 서비스,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탁월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중 특히 이 조사에 참가한 80% 이상의 설문자 조사자들은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분야는 대부분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 또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어떤 실패를 용인할 수 없는 결제와 관리자 중심의 조직 문화, 그리고 IT를 전산 또는 통신이라는 말로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조직적 성향, 그리고 어떠한 IT라든지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실제 구현은 하청에 하청을 주어서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내재화하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그런 문화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팽배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조직의 디지털 전환 성공 여부가 이 조직이 직접적인 디지털 서비스 실행력과 이해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쭙는데요. 그러면 내가 우리 조직의 개발자 수를 늘리면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디지털 중심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또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 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위 일잘러들을 더 많이 양성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러면 개발자들만 개발을 할 줄 알고 코딩을 할 줄 알면 되는 것이냐.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3에서 5년은 정말 우리가 많은 조직의 직무 그리고 업무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나 전략 및 기획, 플래닝이라고 하죠.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주로 기업의 더 빠른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성과 그리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조차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포캐스팅을 할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또 역량을 갖추셔야 합니다. 영업과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 수첩안에 있는 고객의 리스트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영업을 했었다면 지금은 CRM이라든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든지 퍼포먼스 마케팅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현재 고객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은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수입 및 지출을 더 잘 관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재무부서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지 우리의 회계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또 세제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래밍 툴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많은 기업들이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말 진정한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이키와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더 이상 신발 회사, 우리는 더 이상 금융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IT 회사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키의 글로벌 CEO는 전직 서비스나우라는 미국의 사스 기업 CEO 출신입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환을 아주 가속화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노력을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포스코, 현대, LG, SK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노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영광스럽게도 국내 재계 22 기업 중 약 17개 기업들을 저희의 교육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돕고 있고요. 국내 시중은행 7개 중 7개 모두가 앨리스의 교육을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앨리스는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가야 되는지 로드맵을 고객분들께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C,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수업도 마련했고요. 근간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군들은 전혀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내에서 이미 의사분들은 인사분들이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한국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100여 명이 넘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뭐 EMR 데이터, MRI 데이터, 그리고 그 각종 인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과 병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앨리스는 국내 최초로 국내 군 장병들, 우리가 실제로 군 장병들이 군대에 가서 여가 시간에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 제대 후에 보다 디지털 역량을 함양을 시켜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앨리스는 고용노동부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정부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앨리스 AI 트랙이라는 AI를 중점으로 둔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간의 아주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든 어떤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저희의 온라인 LMS 플랫폼 그리고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공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24주 동안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또 되기 위한 전산학 핵심 이론부터를 시작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6개월간 누구든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임에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은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은 마켓컬리, 번개장터, 롯데, 메가존과 같은 국내 유수의 중견 또는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나는 문송인데 어떡하나, 나는 소프트웨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러한 문제를 6개월간의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전환을 시킨 후에 이런 사회 유명한 기업들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 공부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앨리스는 지난 6년간 약 280여 개의 과정의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을 하였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직장인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트랙, 누구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트랙,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도가 있으신 분들이 인공지능 과학자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실제로 구축 또는 실현할 수 있는 웹 개발, 프론트엔드, 백엔드 교육 트랙을 비롯해서 다양한 트랙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앨리스의 플랫폼은 우선 제가 어디에서 언제든 내가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 그게 노트북이 됐던 어떤 태블릿이 됐던 제 휴대폰이 됐던 어떠한 디바이스든 브라우저 형태의 환경이 구축만 돼 있다면 온라인으로 실제로 실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단순하게 어떤 비디오를 보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헬프 센터를 통해서 나만의 튜터한테 어떤 궁금한 점, 어려운 점들을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아주 인터랙티브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앨리스는 지난 6년간 약 50만 명에 가까운 누적 수강생 분들한테를 대상으로 7억 건의 코드 수정, 4천만 개의 코드 실행을 처리한 바 있고요. 지난 6년간 약 99.99%의 업타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제공해 주시는 아주 안정적이고 스케일러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앨리스의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0여 개가 넘는 정부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저렴 또는 무료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대학생들은 국가에서 제공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트캠프인 K 디지털 트레이닝에 참가하실 수 있고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디지털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K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업외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디지털 융합훈련 또는 기업 직업훈련 카드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대표님들께서는 직원들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디지털 교육 정부 사업들이 장기적인 한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국내 인재들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 중반쯤 가서 제가 궁금해서 앨리스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한국어로 앨리스를 치니까 안 들어가죠.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ELICE라고 치면 포털에 어디라도 치면 바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지금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 아주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과정을 듣고 나서 어떻게 또 이제 취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 하셨던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질문 바로 받아서 답변 드리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분들의 어떤 속 시원한 해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수강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해서 업계에서 활약한 사례 좀 전에 보여주셨어요. 네. 꽤 많더라고요. 50% 이상이 지금 이미 취업에 성공을 했거나 업그레이드 성공을 했다. 유수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말씀 주셨고 저 질문은 안 나온 얘기인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외국인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하고요. 마지막에 앨리스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물어오셨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으시면 이제 COO님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나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비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지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우리 앨리스와 좀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가지의 질문이 되는데 정리 괜찮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개발도상국과 첫 번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떤 외국인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부터요. 이 행사 자리가 이제 클라우드 엑스포 2021인데요. 클라우드 분야를 비롯해서 프로그래밍 교육과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도 지난 6년간 이렇게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 디지털 교육 분야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 디지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저는 아주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커리큘럼, 우리 한국의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LMS들은 되게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투자 유치 같은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는 일부 고객들이 저희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가장 큰 이분들은 또 국내 상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자를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 베트남이나 인도에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임금 격차가 아무래도 일본이 굉장히 높고 임금이 이런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외주를 줘서 어떤 개발이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발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트렌드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 환경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들, 저희는 특히 대학 아세안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있는 대학들
저희 플랫폼을 소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뭐 짧지 않은 시간에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진출해서 K 프로그래밍 교육이 또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네,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네. 있나요? 직접적인 있습니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습니다. 오, 되게 네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니 또 네. 질문 주신 분께 감사드리네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의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사업에서 약 1년에 800여 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그 붓캠프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24주 동안 약 4번의 이론을 대한 전산학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 4개의 수업을 듣고 3번의 협업 프로젝트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취업 잘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미 저희 1기가 방금 6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막 50%가 넘는 인원들이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기 모집이 막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4기, 5기들이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고 이 과정은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무료입니다. 다 우리나라의 좋은 사업 예산들 바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내가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길 또는 개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획자나 일반 근로자의 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이 과정을 꼭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좋네요.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인데 이 단위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만에 한 번씩 다 공고가 나는 건지 조금 여유를 두고 8개월에 10개월 정도까지 간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1년에 짧게는 6개월 과정이고요. 근데 그 6개월 과정을 4개월, 3개월로 나누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6개월 과정이고요. 근데 왜 6개월이냐? 이 6개월 안에 일반 국내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진행하는 4년의 과정을 6개월로 압축해놨습니다. 제가 일일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주 4시간 정도 수강을 하는데 저희는 일일 8시간씩 매일 월부터 금까지 교육을 되게 빡세게 시킵니다. 그리고 6시가 끝난 이후에도 9시까지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요. 네, 저희 철학은 이 배움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아주 어렵지만 보람찬 이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은 뭔가 취업이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좀 기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어떤 학생은 저희 과정을 수료한 후에 서울 아산병원의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해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그 전에 비전공자였습니다. 또 번개장터라든지 메가존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꼭 개발 업무 자체를 하시는 것보다 개발을 이해하고 있는 기획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앨리스 유튜브 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분들에 대한 브이로그가 10여 개 이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눈물도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감정이입해서 듣다 보니 그런지 조명에 비춰 살짝 눈물이 글썽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네, CO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정이입하며 정말로 많은 교육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싶어하는 CO님의 열정만큼이나 지금 질문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플랜이 필요하죠.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플랜도 계획하고 계신지 혹은 이미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시니어분들, 더 어르신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가 가장 포커스 있는 문제는 청년 취업 또 기존 경력 단절이 된 분들의 재교육에 되게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많이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요새는 다 키오스크 형태로 또는
기차를 예약하려면 앱 형태로 다 진행이 돼서 항상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줄이 서 있는 창구에는 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같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또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을 CS 하시는 또 직원분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약간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주신 질문에는 사실 시니어 분들이 현장에서 돕거나 현장에서 간단한 교육이 가능할 만한 그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앨리스에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앞서 궁금했던 것 가운데 이렇게 저처럼 프리랜서라든지 각 업계에서 뭐 활약을 하고 네. 있지만 근무하는 와중에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하고 싶은데 그걸로 재취업을 하려는 계획이 아닌 분들도 사실 많으실 거예요. 막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아마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회자님께서도 지금 HRD넷이라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에 가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무료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내일 채움 카드라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카드 같은 것을 발급받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경쟁사의 수업들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요. 점점 지금 며칠 전에 나온 정부 발표로는 내년에 예산을 또 2배로 늘려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재 또는 프리랜서 이런 경력직들에 대한 리스킬링을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수강해 보시길 권합니다.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확한 명칭 한 번 더 알려주세요. HRD넷인데 이거